깊은 밤 종현입니다. 영국의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경기장 대기실 복도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아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모습인데요. 선수는 그 아래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겨둡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제가 느낀 감정에 대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해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나 이긴다는 다짐으로 경기에 나서지만요. 시합이라는 게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거고, 졌으니까 나도 끝이구나 하고 무너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서는 데는 얼마나 큰 용기와 의지가 필요한 걸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선 승패가 걸린 치열한 축제가 한창일 텐데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게 큰 응원을 보냅니다. 8월 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톤방입니다. (8월 8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뉴욕 물고기의 여기에 였습니다. 감동이 막 몰려오는 그런 노래 가사와 또 멜로디여서 왠지 좀 오프닝과 더 와닿는 느낌이 드네요. 6458님, 저도 그 사진 인터넷에서 봤는데 보자마자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노력한 만큼 모두들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안타깝긴 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경기라는 것은 항상 이제 등수가 정해지고, 물론 경기가 등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좀 많은 것들을 훈련하고 준비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외에도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많은 것들도 얻을 수 있으니까 다들 준비하신 만큼 최대한 쏟아내고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하영님,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다는 말, 당연한 말이지만 아픈 말 같기도 해요. 패배한 선수의 심정은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니까요. 오늘도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분들께 참 감사해지는 밤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리우데자네이루는 시차가 12시간이 나죠. 여기가 밤 12시니까 올림픽이 열리는 그곳은 낮 12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회 3일차죠. 많은 소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참 많은 소식들이 들려올 텐데, 저는 사실 스포츠에 대해서 많은 부분 알고 있지는 않아서, 지식이 있진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떤 큰 흥미를 갖고 본다거나 그러진 못하지만, 볼 때는 항상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종목, 내가 모르는 무언가더라도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보는 것만으로도 그 선수들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그 연습의 시간, 노고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전달되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되게 뜨거움을 느끼는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저번 올림픽도 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 수영 선수가 경기 참가해서 막 열심히 그 경기 참여하는 모습을 보다가 되게 울컥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선수가 한국 선수도 아니었어요. 그때 봤었는데
표정이라든지 경기를 마치고서 뭐 되게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 듯한 그 표정을 보면서 와, 되게 울컥한다. 그간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정말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그런 똑같은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푸른밤 가족들의 고민 책으로 풀어드리는 시간 월요 북클럽 열려요. 제주소년 박경환 씨 그리고 라이너스의 담요 연진 씨 두 분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혜, 오달수, 오연서 주연의 영화 국가대표 2 예매권 준비했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개봉이고요. 1인 2매 예매할 수 있는 예매권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은 개념 플러스 유형, 마운티아,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현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노래입니다. 커버된 버전으로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고요. 원곡으로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곡이어서 그리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여서 혼자 있을 때 되게 많이 듣는데 푸른밤에서 이분의 노래, 이 아티스트의 노래를 안 튼 지 꽤 된 것 같더라고요. 되게 제가 편애하는 그런 가수예요. 스티비 언더의 노래인데요. 하도 많이 틀었던 노래라 어떤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곡은 제가 뭐랄까 좀 밤에 좀 조용조용히 마음을 달랠 때 많이 듣는 노래인 것 같아요. 신나는 노래도 많이 있죠. 스티비 언더의 노래 중에는 상당히 펑키하고 리듬감이 뛰어난 곡들도 많이 있지만 이 곡은 그보다는 좀 더 재즈한 분위기와 스티비 언더의 좀 달콤한 목소리가 더 집중이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Ribbon in the Sky, 스티비 언더의 노래요. 듣고 오겠습니다. 스티비 언더의 Ribbons in the Sky 듣고 오셨습니다. 5615님, 이 노래 반갑네요. 저도 위로받으려고 많이 들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나얼씨가 부른 버전도 좋아해요. 제 휴대전화 벨소리기도 합니다. 푸른밤에서 나오니까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커버한 버전도 있어요. 네. 저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커버한 버전도 상당히 좋아해요. 이 스티비 언더의 원곡 버전에서는 피아노가 중심이 돼서 좀 더 솔로가 나오고 많이 이끌어가는 악기가 된다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버전에서는 인트로에선 기타가 좀 더 포인트가 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화성이 보컬들의 화성이 메인이 돼서 포인트가 되어 나오죠. 상당히 같은 곡이지만 다른 매력을 뿜고 있는 그런 편곡이어서 저도 참 좋아하는 두 버전입니다. 4738님,
무더운 여름밤이 로맨틱해지는 기분이에요. 노래가 가진 힘이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이 여름밤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여름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왠지 좀 야외 재즈 공연장에서 울려퍼지면 되게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뜨거운 열기 같은 게 좀 느껴져서 그런가? 이 곡에서 풍기는 향 같은 게 여름밤이랑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8471님, 쫑디, 저 오늘부터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로 했어요.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지만 저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응원이 필요합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해주세요. 그래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또 찾아가는 그 시간 중에 하루가 아닐까 싶으신데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나에게 맞는 어떤 공부 방법 지금 찾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원하는 그 어떤 그 시험, 입시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서연님, 지난 한 주 동안 영어 캠프에서 보조 교사로 다녀왔어요.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 푸른밤을 무려 일주일이나 못 들은 거 있죠. 밖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을 했더니 더위 먹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도 많은 것들을 배우는 기회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영어 캠프 이런 곳은 전 가본 적이 없긴 한데 가면 거의 영어로 이야기 하던데요. 그쵸? 그런 곳이죠. 계속 영어를 쓰면서 좀 실생활에 사용하는 영어들을 좀 더 가까이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예. 보조교사로 가셨다라고 하면은 영어에 좀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이겠죠. 네. 좀 다녀오시면서 많은 것들 좀 배우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푹 쉬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가서 느낀 것들 정리해보심이 본인에게도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마마무의 Love Rain. 이 곡은 3034님 신청곡이에요. Just imagine I know you want it.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 데니얼 디포는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글을 통해 풀어내곤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쓴 책 속에는 고난을 헤쳐나가는 장면들이 유독 많다는데요. 마음을 비워내는 탈출구로 그에게 글쓰기가 있었다면 여러분에겐 이 시간이 있죠. 푸른밤 고민상담소, 월요북클럽, 라이너스 담요 연진씨, 제주소년 박경환씨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책 속의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월요북클럽, 푸른밤의 조언사 두 분, 라이너스의 담요 연진씨, 그리고 제주소년 박경환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래요. 책 속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로빈슨 크루소는 고민이 있을 때 글을 썼다고 합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풀어내시나요? 뭐 비슷해지려면 저도 뭐 노래를 만듭니다.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고민 더 요즘에는. 쌓일 것 같네요. 어떠세요? 생기죠.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약간 방송용 멘트 같을 수 있는데 네. 마음을 비워내는 탈출구 라디오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또 만나네 일주일 만에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니까 수다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과 좀 비슷한 거죠.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성향이 저에게 어느 정도는 있나 봐요. 더군다나 고민 코너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 고민을 이제 들어보면서 나도 저런 경우가 있었는데 혹은 나도 지금 비슷한데 아니면 내가 저렇게 된다면 이라는 좀 머릿속에 상상을 그리고 예전 기억들을 다시 꺼내오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공감하기도 하고 네네네. 에피소드들도 뭐 잊어버렸던 거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것 있더라고요. 같습니다. 연진 씨는 어떠세요? 저도 이 작가 데니얼 디포님이랑 비슷한데 제가 SNS에다가 네. 정말 친구 한 10명만 볼 수 있게 소규모로 쓰는 일기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이게 그룹 지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친구 몇 명만 볼 수 있게 그룹 지정을 해놔서 이렇게 일기를 쓰는데 뭐 고민 있을 때마다 써놓으면 친구들이 가끔 조언 같은 걸 써놓을 때가 있어서 그걸 되게 위안을 많이 삼는 것 같아요. 야, 그거는 되게 그 친구들을 깊이 믿고 있다라는 네. 어떤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친구가 캡처해서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아니 친구들도 그렇게 쓰고 저도 쓰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언을 비밀 일기 주고받는. 같은 거네요. 네, 비밀 일기 같은 비밀 거. 교환 일기 이런 맞아. 거. 옛날에 교환 일기 좀 썼잖아요. 네네. 네.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썼던 일기 생각하면 너무 많은 비밀들이 거기 다 담겨 있잖아요. 이사 갈 때마다 한 번씩 펼쳐보고 버리려다 못 버리는 맞죠, 맞아요. 맞죠. 그런 입장인데.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민들을 풀어내는 두 분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 주 만에 봤습니다. 네. 날씨가 꽤 더웠어요. 어떠셨어요? 어찌 잘 제가 이겨내셨는지 더위를. 더위 잘 안 탄다고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할 정말 때가 됐죠. 아니 덜 더웠죠. 네, 이번 여름은 정말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 너무 말도 안 되게 네. 자고 있다가도 벌떡벌떡 깰 수밖에 없을 정도의 네네. 그런 무더위가. 그러니까요. 제가 솜잎을 덮고 자는데 요즘 날씨예요? 요즘에도 아직 안 넣습니다. 어. 근데 배만 덮고 잡니다. 요즘에는. 진짜 저도 최악이에요. 진짜 이번 여름이 네네. 그동안 여름 되게 좋아한다고 항상 말하고 다녔는데 네네. 올해는 저 도저히 좋아한다고 말 못하겠어요. 상당히 너무 덥고 이번 네. 주가 특히 더 뭐랄까요 더웠었죠. 네. 저번 주 저번 주가 제가 상당히 더위를 더웠었죠. 안 탄다기보다는 늘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오는 공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느낀 게 에어컨이 있는 공간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후덥지근한 그 느낌이 네. 아주 압도적이더라고요. 특히 오늘 또 느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좀 습도도 좀 높아서 네. 습한 정도도 상당히 좀 불쾌지수가 꽤 높아지는 네.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지난주는 특집으로 책 덮고 라이브 함께 했었잖아요. 주변 분들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새롭게 진행이 됐는데. 안 그래도 마침 지난주만 들었다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래요? 예, 굉장히 잘 들었다고 아, 정말요? 얘기해 주더군요. 노래 부르더라. 네. 이렇게. 사실은 그 코너에서 항상 책 소개하고. 네, 특집이었는데. 뭐 연진 씨는 어떠셨어요? 전 요즘 정말 열심히 본방 사수하던 친구들이 네. 요즘 자느라고 못 듣고 있어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저번 주에 또 특히 못 들어줘가지고 라이브를 놓친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도 네네. SNS 검색해보면 반응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즐겁게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역시 또 두 분의 목소리, 노래들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푸른밤 찾아오시니까 종종 이렇게 한 번씩 노래도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저희 생각이 듭니다. 손잡고 호밍도 그날 거의 뭐 바로 맞춰본 거니까 맞아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단해요. 자, 9952님이 책 덮고 라이브 좋았어요. 대구에서 서울 올라와서 혼자 자취하면서 푸른밤을 듣는데요. 다 같이 저 있는 자취방에 놀러와서 수다 떨고 노래 불러준 그런 기분이었어요. 다음에는 꼭 두 분의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데리고 오실 수 있나요? 글쎄요. 세 분 곤란하시다고 조건을 네, 데리고 와야죠. 네. 한번 데려와요. 자, 그래요. 더위 얘기도 살짝 나눠봤고. 근데 연진 씨는 휴가 다녀오셨다고요? 저 그냥 부산에 해운대 다녀왔거든요. 바다 좀 보고 싶어서. 네네. 근데 진짜 이 날씨에는 해운대 갈 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디를?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막상 거기까지
바다까지 가는 길에 너무 지쳐요. 너무 더우니까 그냥 가다 달리질 지치죠. 틈이 정말 없을 것만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우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고 다 안에 들어가 시원한 있나 곳에. 봐요. 예. 저는 딱 연진 씨가 간 반토막까지 갔었습니다. 대전에 어디까지? 다녀왔습니다. 아. 공연이 있어서 대전에서 공연하고 왔습니다. 대전에서는 또 좀 뭔가 즐기고 오셨나요? 근현대사 전시관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건물이 아. 굉장히 네.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 도지사실도 있고 개방되어 개방되어 아. 있기도 하고요. 그 건물 자체가 의미가 있었고 공연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월요 북클럽 이제부터 코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고민 상담 코너죠. 도착한 고민 사연들 같이 이야기도 나눌 거고요. 도움이 될 만한 책도 한 권씩 골라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실시간 고민 사연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연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투도어 시네마 클럽의 What You Know. 이 곡은 2342님 신청곡입니다. 투도어 시네마 클럽의 What You Know. 이 곡은 2342님이 신청하셨던 노래였죠.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 북클럽 라이너스의 담요 연진 씨, 제주소년의 박경원 씨 분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도착한 사연들 바로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의 첫 사연, 익명을 요청하신 S님의 사연입니다. 들어볼까요? 제 남자친구는 직업 특성상 3교대 근무를 해서요. 평일에도 쉬는 날이 꽤 있거든요. 보통은 하루씩 쉬고 그러면 집에서 늦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냥 뒹굴뒹굴 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제 남자친구는요. 하루라도 쉬는 날이 생기면 어디로든 여행을 떠납니다. 무슨 역마살이라도 들었는지 정말 틈만 나면 떠난다니까요.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우리 자기 쉬는 날인데 뭐하고 있으려나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보면요. 어떤 날은 경주에 있고 또 어떤 날은 속초에 있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대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진짜 안 피곤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는 여행 다니는 게 너무 좋대요. 현실에서 벗어나서 근심, 걱정, 고민 다 잊고 이 도시 저 도시 쏘다니는 게 유일한 낙이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여행비를 벌기 위해서라고요. 여행 다니는 거 물론 좋죠. 좋은 거 저도 아는데요. 사람이 여행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이라는 것도 해야 하고 씀씀이도 계획 있게 내일도 생각하면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에만 여행에만 충실한 남자친구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얼마 전에는요. 결혼식 올리기 딱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러는 거 보면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긴 있구나 싶으면서도 이 남자를 믿고 인생을 같이 꾸려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럼에도 믿고 사랑하고 맞춰가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여행이 취미고 여행이 일상인 남자친구 이대로 괜찮을까? 고민이라는 S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도 뭐 행복해 보입니다. 알콩달콩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사이는 좋아 네. 보이죠. 결혼식 올리기 딱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고 사진을 보내오니 조금 누그러지는 마음이 지금 느껴집니다. 근데 네. 참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참 재밌잖아요. 네.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 후기도 알려주고 네. 네.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나 어디 갈 건데 추천 좀 네가 좀 이런 데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면 여기가 좋아 라면서 좀 추천도 잘해주고. 그렇죠. 컨셉이 뭐야? 예. 컨셉에 맞춰서. 맞아요. 친구일 때 얘기입니다. 애인인데 연락도 없이 속초에 가 있고 그렇죠. 그건 좀 그래요. 연락도 없이 딴 데 가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걸 왜 네네. 연락을 한 뒤에 알게 되는 걸까요? 그게 좀 의아하긴 공유해야 하네요. 되지 않을까요? 예. 사실 연애하면 보통 나 내일도 좀 그렇고 그렇지. 한 며칠 전에 나 어디 갔다 올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전 주위에 이렇게 여행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서 봤는데 연애 안 할 때나 그렇게 막 다니고 쉬는 날마다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이렇지 연애를 시작하거나 이제 뭐 결혼 같은 계획이 생긴다거나 하면서는 거의 못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서로 맞춰주고 하는 그런 면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한데 이 남자분이 아직 이 연애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제가 이 남자분을 따라갈 정도는 아니지만 네. 저의 약 20대 초중반까지의 모습이 한 요 반토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행 굉장히 좋아하고 네. 어딘가 훌쩍 떠나 있고 그런 모습이 있기는 있었는데 힘에 부치더군요. 이런 마음들이 어찌 보면 당일에 가볼까? 맞아요. 혹은 그 전날 밤에 그렇게 해서 떠난 여행이 짜릿하긴 하거든요. 바로 출발. 오늘 지금- 프로그램 끝나고 출발. 가자. 갑자기 생각난다. 가자. 그렇게 출발하는 좋긴 경우들이 좋거든요. 종종 있고 네. 또 거기서 오는 낭만, 여행의 어떠한 뭔가 짜릿함 이런 것들이 그렇죠. 더 배가 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톨게이트를 지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그 짜릿함이 있긴 있죠. 나만 아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그건 너무 좋지만 너무 나만 알고 있으니까 나의 애인은 어디야? 나 지금 속초야. 어디야? 나 경주야. 어디야? 나 제주도 왔어. 와 되게 불안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연애하는 사이에서는 좀 예. 마침 6913님도 제 남자친구도 여행이 취미인데요. 여행 자체가 즉흥이라 그럴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가고 싶어지는 그곳을 간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즉흥일 때 또 제가 짜릿함을 느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운전을 해서 쭉 경부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네.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면서 라디오가 흐릿해집니다. 주파수가 안 맞기 시작해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지역이 지역이 바뀌면서. 다시 잡아야 돼요. 지역이 네. 지나가면서부터 주파수가 그렇죠. 변경되는 경우들이 네. 있으니까 이것도 경험자만의 어떠한 로망이 있네요. 네. 좀. 약간 있긴 있어요. 거기서 주파수가 딱 바뀔 때 네. 어느 정도 왔구나. 다시 잡고 뭐 지역 소식 얘기해 주는데 서울 시내 교통 상황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먼 얘기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이 또 어찌 보면 일상과 조금은 동떨어지는 환경으로 나를 네. 뭐랄까 그렇죠. 위치 변경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나를 보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직업 특성상 3교대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정말 쉬는 날만 생기면 그날이 너무 아까울 거예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네. 꼭 뭔가 해야지 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절대 뒹굴뒹굴 하거나 늦잠 자거나 이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도 이해가 가고 또 여자분도 이해가 가는 그런 네. 상황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되게 부지런한 네. 남자친구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자, S님의 남자친구분이 현실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다 잊고 이 도시 저 도시 쏟아지는 게 유일한 낙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애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 좀 조금 섭섭하긴 한 것 같아요. 반대 입장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섭섭했어요. 섭섭할 것 같아요. 섭섭하더군요. 애인에게 네. 들으면 친구에게만 들어도 이런 기분이 좀 섭섭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나에게 되게 중요하고 낙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는데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생각하면. 그 비슷한 얘기를 해놓고서는 여행을 혼자 떠나서 어디야? 물어보고 여수밤바다인가요? 오히려 제가 반대로. 아름다운 얘기가 내게 전해주고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근데 뭐 혼자 있는 시간 뭐 아니면은 나 혼자 나의 취미, 나의 마음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은 분명 중요하긴 하지만 네. 나와 시간을 공유하기로 한 애인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네. 사전에 그렇죠. 얘기를 좀 해주는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S님을 위해서 연진 씨가 책을 골라주셨잖아요. 네. 어떤 제목의 책인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골라온 책은요. 해민수님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이 많은 해민수님의 분들이 너무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사실 저도 이 책 저 책 고르다가 조금 더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기 쉬운 책을 고르다 보니까 네네. 이 책을 고르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를 만나보고 나서 이야기를 더 나누죠. 세상에서 나의 반쪽을 찾아 내 부족한 면을 상대가 채워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건강한 연인 관계는 내가 반달이 아닌 이미 온전한 보름달과 같이 홀로 섰을 때 나와 비슷한 또 다른 보름달과 같은 온전한 사람을 만나 이루어집니다. 둘이 만나 억지로 서로에게 맞추면서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어 보려는 것이 아니고 밝고 건강한 보름달 두 개가 하늘에 떠 서로의 개성과 관심을 존중해주면서 서로의 모습을 밝게 비추어주는 관계를 이루세요. 해민수님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중에서 이 글을 고르신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연애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 걸 보고 사주셨어요. 좀 읽고 반성 좀 하라며. 그래서 연진 씨가 반성을 해야 되는. 네, 저보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뭐 저 연애를 하는 상대방도 서로 이렇게 뭐 깨닫고 반성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주신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뭐 많은 걸 느꼈죠. 정말 이렇게 이 사연 주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사랑하고 맞춰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셨잖아요. 네. 네. 인생을 과연 같이 꾸려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결혼해도 될까 이런 네네. 고민인데 맞춰가는 게 지금 여행 즉흥적으로 떠나고 안 떠나고 뿐만이 아닙니다. 결혼 이후에. 당연하죠, 진짜. 네. 정말 많겠죠. 그러니까 그냥 맞출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이거 맞추는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른 것들 함께 인생을 꾸려나가다 보면 맞출 그렇죠.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다. 네네. 네. 그리고 항상 여자분들은 내가 이 남자 믿어도 되나? 막 이런 불안감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 남자도 나를 믿을 수 없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 마찬가지예요. 거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먼저 믿어주고 좀 먼저 좀 관용을 베풀고 할 필요성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면 네.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여행의 무게감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사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좀 다르고 취미생활이 다르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도 조금씩 다르긴 하다 보니까 네. 예. 자, 사연 하나가 짧은 사연 하나만 소개해 네. 주시죠. 김정원 님인데요. 사람마다 취미라는 게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행을 다니는 게 너무 심하다면 얘기를 해야겠지만요. 여행을 하지 마라고 하기보다 대화를 나누고 이 정도 다니면 좋다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현실적으로 어떤 틀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건 그 커플마다 네. 정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최소한 이만큼은 해라. 합의된 선에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같이 다니면 좋고요. 같이면 더 좋고요. 혼자 보내주는 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혼자 가는 게 꼭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나오죠. 네네. 많은 불협화음들을 듣곤 합니다. 예, 주변에서. 저는 일주일 전에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멀리 맞아요. 간다면. 뭐 일주일에 여행을 3-4번 가진 못할 거잖아요. 네, 직장인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아야 1번, 2번일 것 같은데 일주일 전에는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도 들을게요. 양다일의 우리나라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중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책 속의 이야기로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 오디오 북클럽 라이너스의 담요 연진 씨 그리고 제주소년 박경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디오 북클럽의 코너 속 코너죠. 3부 시작하면 바로 이분이 또 들어오십니다. 네네. 예. 그립감이 오늘 남다르십니다. 네. 해답의 책님이 네. 지금 박경환 씨 손 위에 계시고요. 네. 이분이 대답을 해주시는 어떤 대답 기다리는 우리 사연자분들 많이 계신데 바로바로 또 만나보죠. 네. 5913님입니다. 제가요.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요. 맥주를 마실까요? 그냥 물을 마실까요? 참고로 냉장고 안에 시원한 맥주, 물 둘 다 있어요. 맥주냐 물이냐? 맥주냐 물이냐? 보장은 없다. 뭐가 정말 맛있지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맥주가 정말 차갑게 딱 알맞는 온도. 2도인가요? 맥주가 가장 맛있는 온도? 그 온도가 됐을지. 네네. 냉장고에 있다고 해서 항상 또 맛있지만은 않다라는 거. 전 개인적으로 맥주. 맥주. 경환 씨는요? 예, 지금 시간에 맥주 마시면 네. 글쎄요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그럼 배부른가요? 오히려 장 안 오던데 한 캔 가지고. 그럼 몇 캔은 마셔야 돼요? 사람 주량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물 마시고 주무시는 게 또 어떤가 생각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이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술이 들어가면 사실 사람이 덥다고 시원한 맥주 이런 걸 찾게 되면 네. 사실 알코올이 수분을 뺏어가거든요. 과학적이네요. 갈증을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2548님께서 감기 걸려서 나갈 생각하면 벌써 몸이 지치지만 집에 계속 있자니 너무 덥네요. 밖에 나가서 시원하게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워도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게 좋을까요? 어우, 펼치겠습니다. 올여름 모두의 고민입니다. 네. 무리하지는 마라. 너무 더운데 폭염주의보 떴는데 나가지 말아야. 와, 그래도 저 같으면 무리하지 나갈 마라. 것 같아요. 그래요. 에어컨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정도라서 지금. 좀 시원한 곳들을 찾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좀 네, 그렇죠. 나가서 시원한 데 가는 거죠. 은행이라든지. 있으세요? 좀 두 분 아시는 본인만의 핫플레이스 아니 쿨플레이스. 쿨플레이스. 저희 산중턱에 좀 시원한. 안 돼요. 그거 언제 무슨 올라가요? 말씀이세요? 언제 올라갑니까? 왜 시원한지 아세요? 산 중턱을. 올라가는 동안 땀을 흘렸기 때문에. 네, 바람에 그 고생을 왜 해, 지금 날씨. 연지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집 바로 앞에 빵집이 있는데 빵집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아하. 좌석이 몇 개 없는데요.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은행 정도로 틀어놓더라고요, 에어컨을. 정말 좋아요. 그렇군요. 빵도 그런 먹고. 본인만의 어떤 네네. 장소도 네. 단골집도 생기면 더더욱 좋을 수 있겠네요. 자, 7690님. 동생이 서랍을 정리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쓴 연애 편지를 발견했대요. 와, 용돈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고 안 주면 가족들 앞에서 낭독을 하겠다는데 어떡할까요? 용돈을 줄까요? 무력을 쓸까요? 자, 펼쳐보겠습니다. 기정사실인 듯 행동하라. 이미 그랬는데 그렇죠? 어떻게? 네. 고등학생 시절에 쓴 연애 편지. 낭독해도 뭐. 지금 뭐 고등학교인데 뭐 예. 사실 누가 이불 찰 만한 이불 걷어 찰 만한 추억 하나쯤 없겠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다 지나간 일이니까 또 이불도 걷어 찰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부정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아니면 뭐 장문 숙제였어 뭐 이런 건 안 되나요? 장문 그건 좀 구차하지 않을까요? 너무 상대방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그러네요. 예. 너무 구차한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굳이 생돈 쓰지는 않는 걸로. 네. 그럼 2814님께서 휴가 나온 군인입니다. 그냥 자기는 아쉽고 오늘 많이 돌아다녀서 힘든데 자야 할까요? 놀러 나가야 아이고. 할까요? 지금 시간에. 좀 짬이 조금 덜 찬 초반 휴가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펼치겠습니다.
빨리 해결해라. 뭐가 됐든 잘 것이냐 나갈 것이냐 빨리 골라라. 빨리 지금 이 해결하라는 순간에도. 거는 이제 놀러 나가라는 얘기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빨리 지금 놀러 문자를 나가서. 문자를 보내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가고 있다. 그렇죠. 네. 너의 놀 시간 혹은 너의 잠들 수 있는 그 어떤 수면 시간이 줄고 있다. 첫 휴가 4박 5일 4.5초라 그러죠. 그래요? 4.5인가요? 그 정도로 4.5초이기 예. 때문에 지금 문자 보내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5527번님. 이번 주에 그동안 못 봤던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려고 하는데 액션, 스릴러, 애니메이션, 공포, 전쟁 영화 중에서 어떤 걸 볼까요? 골라주세요. 쉽지 않죠. 자, 골라주세요. 이걸 어떻게 골라요? 자, 해답의 책이 예. 골라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피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보세요. 고르시라는 거네요. 네.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어떤 영화 보실 것 같으세요? 저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갔습니다. 영화관에. 왜냐하면 육아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겨우겨우 갈 수 있었는데 부산행을 봤어요. 오. 너무 재밌더군요. 오. 영화관 자체가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스릴러라고 해야 그 되나요?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끌려 들어갔거든요. 네. 별로 안 좋아해서 좀비가 나온다길래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그 영화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연진 씨는 저요? 어떤 영화? 전 되게 판타지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저도요.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음. 그래서 저도 이런 좀비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워낙 입소문이 좋아가지고 아니 저도 반지의 한번- 제왕에 근데 좀비 약간 비슷한 캐릭터들 나오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언데드 뭐 이런. 왠지 제가 물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군요. 네. 좀 그래서 무서운데 아무튼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네. 2199님께서 소개팅으로 만난 분과 지금까지 3번 만났는데요. 만날 때마다 뚜껑 열리는 차를 아이고. 타고 나오시는데요. 더워 죽겠는데 저를 태우고 뚜껑을 계속 열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유 덥기도 덥고 달리면 머리도 엉망이 되고 뚜껑 닫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그냥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조용히 타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의 이 긴 문자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애매합니다. 네. 뚜껑 열리는 차를 남자를 만나는 그 느낌이 지금 약간 자랑 같기도 하고요. 진짜 고민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해답의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숲 속에서는 숲을 보지 못한다. 이 도심 속 좀 해석이 되긴 하는데 빌딩 말하기 숲 조심스러워지네요. 속에서는 네. 지금 빌딩 이거는- 숲 속에서 뚜껑을 닫고 다니면 네. 빌딩을 보지 못한다. 뭐 그런 뜻인가요? 그리고 지금 뚜껑 열리는 차를 타고 있는 입장이라 뚜껑 열리는 차를 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소개팅으로 만난 분에게 내 차가 뚜껑이 열린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좀 과시하고. 어필하고 네. 있는 이 남자분 저로서는 제가 남자지만은 네. 그냥 별로 호감이 안 가서 숲 안에서는 숲을 보지 못한다는 게 네. 약간 더 객관적으로 이 남성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해석이 아닐까요? 그 해석 좋네요. 괜찮네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얘기할 것 같아요. 뚜껑 닫고 가면 안 될까요? 제가 닫으시죠? 이렇게 좀 닫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더워 죽겠어요. 선크림을 얼마나 발랐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맞아. 얘기해서 좀 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뚜껑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열고서 잘 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뚜껑이 열리는 차를 사놓고 사놓으시고도 한 번도 못 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성격 때문에. 좀 부끄러운 네, 그런 느낌이 있고. 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서 네. 얘기하시면 다 잘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6003님입니다. 더워 죽겠는데 룸메이트 친구가 자꾸 가스불을 써서 음식을 해 먹어요. 볶음밥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감자랑 고구마, 옥수수 삶을 땐 안 그래도 좁은 집이 너무 더워요. 근데 먹겠다는 애한테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쩌면 좋죠? 옥수수를 삶는 거 정말 대단한 습기를 엄청난 습도 그러니까요. 올라가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집에서도 최근에 이 비슷한 것들이 찌어진 적이 있는데요. 네. 아주 덥더군요. 네. 꽤 펼쳐보겠습니다. 덥구나.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도 맛있으니까. 먹을 거니까요. 같이 먹게 되겠군요.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하세요. 네. 야, 너무 덥고 너무 습해지는 것 같아. 조금 덜 더운 날 먹으면 안 될까? 차라리 아니면은 한 번에 다 해서 네. 다 딱
삶자마자 바로 냉동실에 넣어두면 그 이후에 꺼내서 좀 먹을 때는 좀 그래도 냉동해놨던 것보다는 네. 덜 퍽퍽하거든요. 막 지은 밥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막 지은 냉동시키면. 밥 냉동실에 넣어두면 이후에 전자레인지로 돌려도 네네. 상당히 다시 새밥 같은. 네, 맛있어요. 그래요. 한 번에 싹 다 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고 그 이후에 또 맛을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는 정말 권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예. 자, 그래요. 짬새연들 쭉 만나봤고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의 Live Your Life 듣겠습니다. You got the whole world in your pocket, but you just don't know. Everybody's smiling at you everywhere you go. It's like you've got that secret. 네, 미카의 Live Your Life 듣고 왔습니다. 자, 라이너스의 담요 연진 씨, 제주소년 박경환 씨와 함께 월요 북클럽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긴 사연 하나 더 만나볼 시간이 됐는데요.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죠. 얼마 전 드디어 꿈에 그리던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면접에 합격하고 드디어 첫 출근을 하던 날 부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인턴이라고 무조건 정규직 되는 건 아니니까 이 회사 오래 다니고 싶으면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일만 잘하면 언제든 정규 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부장님이 시키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다짐을 했었는데요. 입사한 지 3주쯤 됐을까요? 그런 저의 간절함을 부장님이 이용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거죠. 자꾸 업무와는 상관없는 개인 심부름을 시키셔서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어 얘기를 드렸더니 이런 것도 잘해야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라면서 너 이래서 정규직 되겠어? 하시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점심 먹고 들어와서 잠깐 쉬어볼까 하고 있으면 꼭 호출을 하셔서요. 안 바쁘지? 그럼 가서 내 차 세차 좀 하고 와. 그리고 요 앞 구두방 가서 구두 맡긴 거 그것도 찾아오고. 아, 휴대전화가 자꾸 말썽이야 말썽이. 가서 이거 고쳐와. 오는 길에 길 건너에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한 잔 사오면 더 좋고. 그리고 바쁘면 바쁘다고 해. 나는 미리 물어보고 부탁한 거다. 오고 싶던 회사니까요. 꾹 참고 버텨야겠다 싶다가도 이 사람 밑에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도 나고 힘들고 자꾸만 지칩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옳은 걸까요? 꿈 그거 하나만 보고 버티는 게 그게 맞는 걸까요? 부장님이 일하고 싶어하는 나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기분이 든다는 K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야, 너무 속상한 사연이네요. 근데 보통 회사 생활 하면 이런 상사 정말 많거든요. 네, 있죠. 네. 저는 나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회사 생활을 경험해보지를 못해서 네네. 이게 어느 정도 나쁜 건가 약간 감이 안 잡혔고요. 제가 해본 어떤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료제 시스템에 들어가 본 거는 군 생활밖에 없어서 근데 한 2등병 때 네. 누가 훈시 말씀 같은 걸 하잖아요. 조금 더 높은 분이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악대가 30명인데 군악대였거든요. 네. 그러면 전역할 때까지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의 그 가지수는 총 60가지다. 그렇죠? 위로 30명, 아래로 30명. 그 60가지를 견디면 사회에 나가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견딜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어서 네네. 네. 그래 이거 뭐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군 생활을 한 기억이 있는데 네네. 이 회사 생활에서의 이런 상사 어느 정도 나쁜 건지 일단 좀 회사 생활하는 분들이 문자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쁘긴 정말 나쁜 거예요. 구두 이렇게 찾아와라. 가능한 건가요? 개인적인 부탁을 하시는 상사분들은 얼마든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걸 부탁할 때 미안해하면서 부탁하는 거랑 전혀 죄책감 없이 부탁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네네. 그래서 조금 센스가 있고
그래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이 있으신 상사분들은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서 항상 미안해 대신 내가 이 정도의 보상을 맞아.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키시는데 윗사람이더라도. 저도 회사 생활할 때 그런 식으로 부탁을 받으면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드려도 기분이 전혀 나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나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에서 느껴지는 건 오는 길에 커피 하나 사오고 바쁘다고 해. 바쁘면 나는 미리 물어본 거다. 네. 이거니까. 네. 근데 어딜 가나 그렇게 좋은 상사분들만 있으실 거라는 보장도 없고 사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네. 사실 사연자분의 꿈, 열정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약점이 돼버린 순간인 거잖아요. 네. 부장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네. 더군다나 또 인턴이라는 좀 불안한 네. 그런 자리다 보니 더더욱이나 사연자분이 불안하고 좀 참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요. 김경희 님이 의견 하나 주셨는데요. 네네. 네. 이렇게 부장님한테 끌려다니다가 정직원이 된들 사연자님이 열심히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요? 남의 간절함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과 일을 하면 업무 스트레스도 엄청 날 텐데 요새는 커피 심부름도 아랫사람한테 안 시키는 회사 분위기도 많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선이 확실하게 그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 선이 그어지는 문화 자체가 뚜렷하게 생긴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흐려진 사람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부장님이시다 보니까 또 이 회사에서 일을 오래 하신 분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이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부장님의 정년 퇴직이 얼마나 남았는지 좀 고려해 보시고 이런. 열심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요. 경원 씨가 또 책을 골라 오셨잖아요. 네. 어떤 책인지. 제가 책을 골라왔는데요. 책 처방이나 뭐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절한 낭독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연을 듣다가 문득 이 책의 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골라왔습니다. 건축가 유현준님, 네. 유현준님이 쓰신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과 권력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시각적 관계에 의한 권력 구조는 사무실의 부장님 책상 배치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부장님은 창가에 창문을 등지고 앉아 계신다. 그 앞쪽에 좌우 양측으로 직원들의 책상이 줄지어서 마주보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복도 쪽에는 말단이 앉고 연배가 높아질수록 창가 쪽으로 위치를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높으신 분들은 자기 책상을 오갈 때 부하 직원의 책상을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가 있는 반면 부하 직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상관의 책상 쪽으로 갈 수가 없다. 따라서 상관이 일을 하는지 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나마 부장님을 바라보면 배후에 있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후광 때문에 눈이 부셔서 직접 보기도 힘들고 실루엣 정도나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같이 간단한 가구 배치만을 통해서도 권력을 표현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러한 자리 배치를 한 사무 공간에서 일하면서 아랫사람에게 편하게 말해보라는 말은 안 하시는 편이 낫다. 건축가 유현준의 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중에서 이 글을 골라오셨습니다. 네. 이 책은 좀 배치. 건축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자리 배치의 비밀 네네. 같은 건데요. 이 책이 좀 독특한 책이에요. 건축학 책이라기보다는 인문학 책이고요. 네네. 도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지금 사무실의 자리 배치 구조를 얘기한 에피소드지만 뭐 홍콩이나 베니스 같은 도시에 가보면 네. 이불이 걸려 있는데 발코니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80년대만 해도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우리나라에선 그런 풍경이 사라져버리고 네네. 샤시가 다 덮어버리고 네. 네, 근데 이분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도시가
건축물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데 마지막에 활용점정처럼 그 이불들이 색색이 이렇게 수를 놓아주면 도시가 굉장히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 그리고 건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을 던져주는 그런 네. 책입니다. 네. 지금 이 글을 읽으니까 사실 이거는 사연자분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부장님한테 해야 될 맞아요. 얘기예요. 그렇네요. 부장님이 이걸 보시고 평소에 본인이 얼마나 월권을 휘두르고 있는지를 아셔야 할 텐데 네.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부장님이랑 은근히 친해지셔서 다시 듣기를 한번 링크를 걸어주세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심부름 양이 늘어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넌지시 들기도 하면서요. 사실 이런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런 부장님들은 네. 이런 월권을 행사하시는 사람들은 네. 다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를 모를 뿐이지. 그리고 오히려 또 친해지면 이런 부탁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 이러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친해지면 더더욱이나 그래요. 맞아요.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유행했을 때 네.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네. 미생을 보고 많은 미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단 사원들이 굉장히 쾌감을 느끼면서 봤잖아요. 근데 부장님들도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장그래 같지가 않냐고. 어머 반대로 이거 참 딜레마네요. 서로 바라보는 서로 게 보는 대로 보는 거죠. 서로 바라보는 게 네, 자기가 그렇게나 보고 싶은 다르다는 것만. 거겠죠. 예. 사실 그래요. 이런 부장님 친해져서 뭐 이런 부탁을 좀 거절하는 방법을 네. 터득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네. 내가 거절하면 네. 그 어떤 심부름은 다른 사람이 결국엔 또 옮겨갈 거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근본적으로 부장님 바뀌어야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수정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사연자님께서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그만두면 지금 싫은 사람을 당장은 피할 수 있겠지만 다른 데에서 또 아니 더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절대 없지 않잖아요. 꿈과 현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꿈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력이 쌓여야 어딜 가도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저도 사실 버티셨으면 네. 좋겠어요. 인턴으로서 지금 입사를 하셨고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또 정규직으로 네. 전환될 기회를 얻게 되시니까 네. 일단은 잘 네. 시간을 보내보시길 바란다라는 사연도 왔었습니다. 제가 직접 회사 생활을 해보진 못했지만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일부러 더 뛰어들어서 즐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기분 그냥, 맞춰드리는 식으로. 맞춰주는. 근데 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장님들이 오히려 강단 있게 이렇게 거절하는 거에는 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적당히 이제 맞춰드리다가 맞아요. 정규직 되면 그때부터는 맞아요. 저 이런 거 하려고 입사한 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정규직 전환되기 전에는 네, 좀 참으시고. 적당히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좀 오늘도 많은 고민 사연들을 만나봤습니다. 짧은 사연도 만나봤고 네. 긴 사연들도 또 만나봤는데 두 분 좀 어떠셨는지? 네, 오늘 왠지 오랜만인 것 같은 오늘 네.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지난주에 라이브를 해서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또 골라오기 네. 뭐 오랜만에 또 이야기를 나누는 책 이야기도 함께. 연진 씨는? 저도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휴가 가서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과 관련된 책 같은 거 많이 검색해 보셔서 좋은 책 많이 읽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독서는 강제 독서죠. 그런가 맞습니다. 봐요. 학교에서 뭐 필독서 네네. 이런 거 나오고 겨울 방학, 여름 방학 이 방학 동안에 읽고 써야 하는 독후감이 있다 하면 네. 무조건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두 분에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책을 네. 골라오셔야 하니까. 네. 자, 그래요. 월요 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기다리고 있죠.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월요 북클럽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스윙스의 듣고 있어. 이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Yo, you there? Yeah. 듣고 있어? All love, yeah. All love.
들려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처음엔 대학교 때 전공한 분야도 아니었고 관련된 자격증도 없던 일이라서 무척 긴장도 되고 떨렸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업무에 많이 익숙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은 것들도 존재한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는 일, 가끔은 너무나도 벅찬 업무량. 하지만 그보다 가장 날 힘들게 하는 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실수를 할 때마다 끝없이 자책하는 나 자신이다. 익숙해지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발전해야 하는데 난 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걸까?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난 왜 여전히 실수를 하는 걸까? 그래서 일요일 밤이 되면 내일부터 또 잘못하게 될까봐 자연스레 마음이 무거워진다. 근데 스스로 위로하지 못해서일까? 가족들도 이런 내 마음을 토닥여주기보다는 오히려 티내지 말라고, 전염시키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또 감정을 표현하는 것마저 잘못인 것 같아서 자책하게 되고 결국 움푹 파여진 마음은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굳어지고 만다. 나도 행복을 꿈꾸고 싶은데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솔직한 내 감정도 표현할 수 없는 현실에 어깨만 점점 더 무거워진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고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현실에 하루하루 점점 더 지쳐간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언제쯤 내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ON의 오늘이었습니다. 류가미님, 제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네요. 하루하루 매일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 너무 힘들죠. 행복이란 게 가까우면서도 왜 이리 멀어 보이는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살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참 많고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왜 살고 있나, 뭘 위해서 살고 있나 라는 이제 회의가 들 때도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 종종 하고 정말 힘들다.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 건 아닐까? 내가 원하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 저도 되게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을 좀 찾게 되는 순간들 혹은 꿈을 쫓게 되는 순간들 이럴 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내가 고생한 것들이 결국엔 하나하나 도움이 돼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건 아닐까라고 나중 돼서 토닥토닥 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벗어나기에 어려운 어떤 고통들이 있죠. 하지만
좀 버텨내고 나중에 좋은 일 혹은 마음에 좀 썩 괜찮은 일이 일어났을 때 뒤돌아보면 그 시간들도 좀 버텨내면서 내 스스로를 단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위로 아닌 위로를 좀 건네고 싶습니다. 김가원님, 종현 DJ 주말 동안 이사를 하고 새 집에서 처음 듣는 푸른밤이네요. 쫑디가 푸른밤 시작하고 그동안 저 이사를 2번이나 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를 되게 많이 하셨네요. 제가 2년 반 했네요. 2년 반, 2년 6개월 했는데 어쨌든 본인에게 꼭 맞는 새 집이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시간 나시면 종종 푸른밤 찾아와 주시길. 박예빈님, 첫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수 가서 해상 케이블카를 탔는데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다가 보이니까 재밌으면서도 무섭더라고요. 온 가족이 깔깔대면서 즐겁게 즐겼네요.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재밌으셨겠네요. 해상 케이블카. 저는 타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네요. 저 예전에 해외 나갔을 때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케이블카를 타본 적은 있어요. 그때는 산에서 산으로 이동했던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되게 짜릿짜릿했는데 바다면 좀 더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9958님, 자기소개서는 왜 새벽에 더 잘 써질까요? 오늘도 푸른밤 들으면서 글을 끄적거리고 있어요. 분명 제 소개서인데 너무 부풀려서일까요? 제 얘기인데 너무 낯설어요. 아무래도 아침이 되면 이불킥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이 다들 다르지만 그리고 제출하는 곳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들 쓰시지만 밤에 쓰는 게 잘 써지는 이유는 조금 더 나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어서는 아닐까요? 어쨌든 자기소개서는 나의 예전 일들을 돌이켜보고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낭만적으로 나오는 건 아닐까 싶네요. 자, 노래 2곡 듣겠습니다. 다이애나 크롤의 Temptation 그리고 푸디토리움의 Somebody 2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이애나 크롤의 Temptation 그리고 푸디토리움의 Somebody, 보컬의 안신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1225님, 좀 아까 선풍기가 경고음을 울리며 꺼지더니 아예 안 켜져요. 오래 켜둬서 그런가 봐요. 선풍기 없이 잠들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러 나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요즘엔 선풍기에서 소리도 나요? 경고음이 난단 말이야? 대단한 시대입니다. 다른 것보다 선풍기에서 소리가 났다는 게 더 신기해요. 저희 집에 있는 건 아직도 그건데 제 방에서 쓰는 거 말고요. 저희 그 타이머 있는 선풍기 있죠. 뜨뜨뜨뜨뜨뜨 하면은 뭐 30분, 1시간 맞출 수 있어서 꺼지는 선풍기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그것뿐인데 대단하군요. 0929님, 야근하다가 당이 떨어져서 세포들이 파업한 상태예요. 야식 기다릴 겸 핑계삼아 라디오를 켰네요. 여름은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길게 느껴져서 더 쉽게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름은 정말 싫어요. 전 여름이 싫어요. 이 낮에는 덥고 땀나고 해가 길고 그래서 더 피곤한 느낌이고 밤은 밤대로 또 계속 습하고 여전히 그 뜨거워진 땅이
온도를 떨어뜨리지 못해서 막 밖으로 열기를 내뿜고 이런 기분이라서 많이 피곤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푸른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가져온 노래는 오늘의 라디오의 경포대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곡인데요. 가사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져도 너무 심했어. 밤이 다 됐는데 날씨가 이렇게 덥다니. 경포대로 데려다 주세요. 아무도 없는 비오는 바다라도 좋아요. 누구라도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면 경포대로 데려다 주세요. 지금도 계속되는 열대야에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마음 같아선 여러분들의 더위도 다 식혀드리고 싶지만 날씨는 제가 어떻게 할 순 없으니까요. 시원한 이 노래로나마 달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 오늘의 라디오가 부른 경포대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조윤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지구온난화